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9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9시 4분입니다. 예, 저는 오늘 좀 일찍 일어났어요. 정견이가 자꾸 깨웠어요. 일찍 자긴 했지만 자꾸 깨워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약간 빙둥거리다가 명상을 좀 하고 씻고, 그리고 독서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디어북을 하기 위해서. 네, 오늘 이번 시간은 에필로그, 카이세이건의 에필로그를 할 텐데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책을 끝내고 예고 드렸던 대로 코스모스를 이 다음 시간에 읽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부터는 몸 건강에 대한 책 파트를 하나 따로 내서 읽겠다. 지금 인문학과 과학 이 두 파트,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필사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건강 이슈가 있어서 제가 건강에 관한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 책을 골랐습니다. 새로 나온 내 몸 사용 설명서,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과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연구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북. 자, 서서 읽을까요? 에필로그 마지막 시간 4부 에필로그. 4부의 제목은 에필로그입니다. 이 책의 제목과 같습니다. 자,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도 지금 안 켜고 있는데, 에어컨을 안 켜고 있으니까 좀 상쾌한 것 같습니다. 미디어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필로그 4부 에필로그 19장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헛된 망상인가? 유리피데스 이온. 기원전 410년경. 나는 죽음과 6번 대면했다. 그때마다 죽음은 나를 외면하고 지나갔다. 물론 언젠가는 다시 찾아올 것이다.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이 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인지가 중요하다. 죽음과의 대면에서 나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생의 아름다움과 달콤한 고통, 친구와 가족의 소중함, 운명을 바꾸는 사랑의 힘을 절실히 깨달았다. 주표시가 있는데요. 달콤한 고통에 살아있음으로써 고통마저 달콤하다는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예, 고통마다 달콤한가요? 나는 고통이 고통스럽던데. 사실 죽음의 문턱에 이른다는 것은 남에게 권하고 싶을 정도로 긍정적인 인격 형성의 경험이었다. 물론 그 문턱을 넘어서 돌아올 수 없는 위험한 경우는 제외해야 하겠지만, 나는 죽는 순간 다시 살아나 나의 일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 믿고 싶다. 그러나 그러한 소망이 강렬한 만큼 나는 그것이 헛된 바람이라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다.
사후세계에 대한 모든 종교, 문화적 전통이 나의 바램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내 애니와 함께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싶다. 나는 나의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고 그들의 성격과 지적 발전을 위해 좋은 역할을 하고 싶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자, 손녀들도 만나고 싶고 몇 가지 과학적 문제들의 결과를 직접 목격하고 싶다. 태양계에 존재하는 여러 천체들의 탐사, 그리고 태양계 너머에 존재할 수도 있는 생명의 탐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나는 인간의 역사 위에 부각된 희망적인 흐름과 걱정스러운 경향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싶다. 가령 과학기술의 가능성과 위험, 여성 해방, 중국의 정치, 경제, 기술적 진전, 우주 비행 등이 그 예이다. 사후세계가 있다면 내가 언제 죽음을 맞이하든 이러한 나의 호기심과 갈망은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 꿈도 없는 깊은 잠과 같은 것이라면 이것은 쓸쓸한 소망으로 끝날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생각이 계속 살고 싶다는 좀 더 특별한 동기를 부여했으리라 짐작해 본다. 이 세계는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우며 크고 깊은 사랑과 선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증거도 없이 예쁘게 포장된 사후세계의 이야기로 자신을 속일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약자 편에서 죽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생이 제공하는 짧지만 강렬한 기회에 매일 감사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러 해 동안 한 장의 우편 엽서를 넣는 사진틀을 면도 거울 앞에 놓고 매일 아침 그것을 본다. 엽서의 뒷면에는 스완지 밸리에 사는 제임스 데이에게 전하는 사연이 연필로 쓰여져 있다. 사연의 끝에 서명된 윌리엄 존 로저의 이니셜은 거의 판독할 수 없는 상태이다. 엽서의 앞면에는 1등급 여객선 타이타닉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거대하고 미끈하고 증기선이 4개의 굴뚝을 하늘 높이 뿜어내고 있는 사진이 박혀있다. 애니와 내가 그 사진틀을 계속 놓아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건강과 활기가 아주 일시적이고 비상적인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그러했다. 우리는 외관상 아주 건강했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었다. 애니와 나는 책을 썼고 강의를 했고 야심찬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영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나는 대단히 흥미로운 과학 연구에 계속 몰두하고 있었다. 1994년 어느 날 늦은 오전이었다. 사진틀 옆에 서 있던 애니가 네팔에서 지난 몇 주일 동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던 검푸른 반점을 보고 물었다.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녀의 고집에 따라 나는 마지못해 설마 이 정도 반점이 심각할 리가 있겠어? 병원으로 가서 라고 생각하고 병원으로 가서 몇 가지 혈액 검사를 받았다. 며칠 후 텍사스주 오스틴에 머물고 있던 우리에게 의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는 걱정스러운 투였다. 나는 틀림없이 혈액 검사가 잘못되었거나 샘플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분석 결과가 몹시 위중한 환자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의사는 재촉했다. 빨리 와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즉시 재검사를 받았다. 검사상의 실수가 아니었다. 신체 곳곳에 산소를 공급하는 나의 적혈구와 질병과 싸우는 나의 백혈구는 둘 다 심하게 파괴된 상태였다. 골수에서 생성되는 백혈구와 적혈구의 공통 조상격인 간세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었다. 그의 진단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최종 확인되었다.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골수 이형성증이라는 병에 걸렸다. 그 기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회복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말을 듣고 나는 적이 놀랐다.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이 될 수도 있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여전히 건강하다고 느꼈다. 이따금 현기증이 나는 것을 제외하면 나는 더없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이었다. 내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현실과는 전혀 무관한 괴팍한 농담처럼 여겨졌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골수 이식 수술뿐이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골수가 잃지 않은 기증자를 찾아야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수술을 한다 해도 내 면역 체계가 완전히 억제되어 내 신체가 기증자의 골수에 대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면역 체계를 극도로 억제하면 다른 이유로 죽을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서 잠깐 지나가는 병원균만으로도 죽음에 이를 수 있었다. 잠깐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새로운 치료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까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실현 가능성이 가장 적은 희망이었다. 적당한 병원을 물색하던 중 우리의 의견은 시애틀에 있는 프레드 허친슨 암연구소로 모아졌다. 그 병원은 골수 이식 수술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곳이며 그 분야에 많은 전문가가 몸담고 있는 곳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이 1990년 생리학과 의학 분야에서 골수 이식 수술의 현재 기술을 완성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한 이 도널 토머스 박사였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뛰어난 능력과 치료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면서 나는 허치 병원을 추천한 사람들의 충고가 옳았음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골수가 잃지 않은 기증자를 찾는 일이었다. 끝내 기증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애니와 나는 나의 유일한 남매인 여동생 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대충 얼버무리며 돌려서 말했기 때문에 그녀는 내가 입원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내가 본론에 도달하기도 전에 캐리는 이렇게 말했다. 알았어. 물론 하겠어. 간이든 폐든 어떤 것이든 나눠주겠어. 나는 지금도 캐리의 간대한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목 안에 덩어리 같은 것이 느껴진다. 그러나 캐리의 골수가 나와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었다. 그녀는 몇 차례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가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했다. 6개의 모든 요소가 나와 일치했다. 그녀는 완벽한 나의 동생이었다. 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운이 좋았다. 하지만 운이 좋다는 것은 상대적인 말이다. 골수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에도 완치의 가능성은 대략 30%였다. 그것은 6개의 탄창에 4개의 실탄을 넣고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과거에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이겨내지 않았던가. 우리 전 가족과 애니의 부모님은 시애틀로 이사했다. 방문객이 줄을 잇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다 자란 아이들, 손자, 친척, 친구들이 입원해 있을 때나 통원 치료를 받을 때나 항상 우리를 방문해 주었다. 그들로부터 특히 애니로부터 받은 그 도움과 사랑이 운명의 추를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려놓았으리라고 나는 확실한다. 여러분의 짐작대로 무서운 순간도 여러 번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기 위해 새벽 2시에 일어났다. 그리고 강력한 화학요법 치료제인 부술판 정제가 들어있는 12개의 플라스틱 약병 가운데 첫 번째 것을 열었다. 그때 포장지에 쓰여진 다음의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화학요법 치료제, 생물학적 위험물질, 생물학적 위험물질로 취급하기 바람. 나는 72개의 알약을 하나씩 집어삼켰다.
그것은 치사량에 가까웠다. 만약 내가 얼마 후에 골수이식 수술을 받지 않는다면 이 면역 억제 요법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죽을 수 있었다. 그때의 느낌은 마치 비소나 청산 칼리를 치사량으로 복용한 다음 적절한 해독제가 제때에 투여되기를 바라는 상황과 비슷했다. 내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치료제들은 내 신체에 몇 가지 직접적인 작용을 가했다. 약간의 구토 증세가 지속되었으나 그것은 다른 약으로 억제할 수 있었고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심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머리가 거의 다 빠졌고 그 후에는 체중이 감소했기 때문에 나는 다소 시체 같은 모습이 되었다. 그러나 나의 4살배기 아들 샘이 내 머리를 보더니 아빠 머리 잘 깎았네 라고 말한 다음 아빠는 절대로 아픈 사람이 아니야. 금방 태어날 거지?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정말로 큰 용기를 얻었다. 나는 수술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수혈받는 것과 똑같았다. 캐리의 골수가 튜브를 타고 내 골수로 흘러드는 것 뿐이었다. 어떤 치료는 극도로 고통스러웠으나 정신적 쇼크로 인해 생기는 건방증 때문에 치료가 끝나면 고통은 거의 기억나지 않았다. 허치병원은 몰핀을 비롯한 진통제를 환자 본인이 투여하는 진보된 정책을 도입하고 있어서 나는 고통이 심해지면 즉시 해결할 수 있었다. 그것 때문에 치료의 전 과정은 훨씬 참을만 했다. 치료가 끝났을 때 나의 적혈구와 백혈구는 캐리와 거의 같아졌다. 내 신체의 염색체는 XY였으나 염색체는 XX였다. 내 몸에는 여성의 세포와 혈소판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내 몸에서 캐리의 취향이 가령 승마에 대한 열정이나 브로드웨이 연극을 한 번에 6편씩 관람하는 편력 등이 느껴지는지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애니와 캐리는 내 생명을 구했다. 나는 그들의 사랑과 헌신에 언제까지나 감사할 것이다. 병원에서 태어난 후 나는 온갖 종류의 자가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대정맥 입구를 통해 약물을 투여했다. 애니는 나의 담당 간호사였다. 밤낮으로 약을 먹여주었고 옷을 갈아입혀 주었고 체온과 혈압을 점검했고 그 밖에도 필요한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병원에 혼자 실려오는 환자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훨씬 적다고들 한다. 그리고 나는 의학의 발전 때문에 생명을 구했다. 의학의 한 부분은 응용과학으로서 질병을 직접 치료하거나 완화시키는 기술이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기초과학으로서 단지 생명체의 과정과 본질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학문으로부터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혜택을 뜻밖의 결과로 얻곤 한다. 나는 또한 코넬 대학교와 애니의 배우자로서 미국 작가협회로부터 받은 의료보험 때문에 생명을 구했다. 이 협회는 영화, 텔레비전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작가들의 조직이다. 그러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미국에만도 수천만 명에 이른다. 우리가 그들보다 어떤 일을 더 했기 때문일까? 네, 그래서 나는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얼마나 가까운지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그리고 가령 립스틱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 그들을 도살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도덕적 파탄인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토머스 박사가 노벨상 연설에서 말했듯이 동물 실험이 없었다면 골수이식은 의학적 기술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동종 교배한 설치류들이, 다음에는 이종 교배한 종이, 특히 개가 이용된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큰 갈등을 느끼고 있다. 동물 연구가 없었더라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동물들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동물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생명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 생각이 읽으면서 저에게 팍 다가오네요. 예. 우리는 일상생활로 돌아왔다. 애니와 나와 우리 가족은 뉴욕주에 이타카로 돌아왔다. 나는 몇 개의 연구 계획을 완성했고 나의 책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의 마지막 교정을 끝마쳤다. 우리는 내 소설을 각색한 워너브라더스사의 영화 콘택트의 감독인 보부 저메키스를 만났다. 애니와 나는 그 소설을 함께 썼고 영화의 공동 제작에 참여했다. 우리는 새로운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영화 계획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다. 나는 우주선 갈릴레오호가 목성과 만난다는 초기 단계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깨달은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대서양의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유쾌한 필치로 친구에게 소식을 전한 후 비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던 윌리엄 존 로저처럼 아무리 가까운 미래라도 어떤 일이 닥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집으로 돌아온 지 몇 달이 되어 머리는 다시 자랐고 몸무게도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백혈구와 적혈구의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와 최고의 기분을 만끽하고 있을 때 또 한 번의 혈액검사가 순풍에 단 나의 돛을 꺾어버렸다. 의사는 말했다. 유감이지만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내 골수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위험한 세포가 빠르게 증식하고 있었다. 이틀 후 온 가족이 다시 시애틀로 건너갔다. 나는 지금 허치병원의 침대 위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새로운 실험 과정을 거친 결과 이 돌연변이 세포에는 두 종류의 표준 화학 치료제로부터 그 자신을 보호하는 효소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두 종류의 화학 치료제는 이전에 복용한 적이 없는 것이었다. 이 치료제와 1라운드의 전쟁을 마친 후 내 골수에서는 어떤 돌연변이 세포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마 위에 달려있는 몇 가닥의 머리카락을 마저 처치하기 위해 나는 2, 3라운드의 화학요법을 거쳤고 여동생으로부터 약간의 골수를 더 제공받았다. 다시 한번 나는 완전한 치료를 겨냥해 정확한 펀치를 날렸다. 우리 모두는 인류의 파괴 본능과 근시안에 대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거기에는 틀림없이 내 목도 포함되어 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지만 나는 지금도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내가 병마와 싸우면서 발견한 것은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에 의지하여 생명을 유지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호의와 선으로 가득한 특이한 공동체이다. 미국 골수 기증의 지원자 명단에는 200만 명의 사람이 등록되어 있다. 그들 모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 다소 불편한 골수 적출을 기꺼이 감내하려 하고 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미국 적십자사를 비롯한 헌혈기관에 아무런 대가 없이 심지어 $5 지폐 한 장을 받는 일 없이 타인의 생명을 위해 혈액을 기증한다.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여러 해 동안 낮은 봉급을 받으며 확실한 성공의 보장도 없이 질병에 맞서 싸운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동기가 있으며 타인을 돕고 병을 치료하고 죽음을 극복하려는 희망이 그 동기들 중 하나이다. 우리가 냉소주의에 빠질 때 이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기억하면 다시 용기를 얻게 된다. 카톨릭에서 가장 큰 교회인 뉴욕시의 성 요한 대성당의 부활절 미사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한 힌두교 승려는 나를 위해 겐지스 강가에서 대규모의 철야 기도가 열렸다고 전해 주었다. 북아메리카의 이맘은 나의 회복을 위해 그가 매일 기도를 올린다고 말해 주었다. 많은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나를 위한 그들의
그들의 기도를 편지로 보내주었다. 만약 신이 있다면 기도 때문에 나에 대한 계획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나는 그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손이 병중에 있는 나를 이끌어주고 있음을 나는 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사후세계를 확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죽음과 대면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나는 단지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답한다. 나약한 영혼이라는 표현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으나 나는 나의 영웅인 엘버트 아인슈타인과 견해를 함께한다. 인용입니다. 나는 자신의 피조물에게 상벌을 가하거나 우리 자신과 똑같은 의지를 소유하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나는 또한 육체적인 죽음을 뛰어넘어 생존하는 인간을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나약한 영혼들이 공포와 부조리한 이기심에 사로잡혀 그런 생각에 집착한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신비로서 받아들이는 것에 만족하며 현존하는 세계의 경이로운 구조를 언뜻 보는 것에 만족한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이성의 아주 작은 부분이나마 이해하기 위해 나의 모든 노력을 바치는 것에 만족한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따위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긴 뭐 사람이 각 상황마다 각 순간마다 항상 일관적일 수는 없죠. 각 순간마다 어떤 수준을 오가는 발언들이 나오곤 하니까 저도 그렇고 모두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후기 1년 전 내가 이 장을 쓴 이후로 많은 일들이 발생했다. 나는 허치병원에서 퇴원하여 이타카로 돌아왔다. 그러나 몇 달 후 나의 병은 재발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잔인했다. 이전의 화학요법으로 몸이 허약해진 까닭도 있었으나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기 위해 전신의 X선 방사요법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은 나와 함께 시애틀로 왔다. 다시 한번 나는 허치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세심한 간호를 받았다. 다시 한번 애니는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를 간호해 주었다. 다시 한번 나의 여동생 캐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신의 골수를 나눠주었다. 다시 한번 나는 특별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 내 병의 예후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감지되는 모든 골수세포는 기증자의 세포, XS, 여성세포, 내 여동생의 세포이다. XY 주인 세포, 남성세포, 최초의 병을 일으켰던 세포는 단 하나도 없다. 사람들은 주인 세포가 몇 % 남아있더라도 수년간 생존한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2, 3년이 지날 때까지 확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희망을 가질 것이다. 1996년 10월 시애틀과 이타카를 오가며 마지막 장입니다. 20장. 고마운 이들에게. 세이건 박사는 이 글을 완성하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났다. 그가 이 글을 완성했더라면 당연히 언급되었을 개인이나 단체 이름이 빠지게 된 것을 우리 편집진은 큰 유감으로 생각한다. 정말 마지막 장이네요. 이번에도 애니 가로 열고 앤드류와는 깊이 있는 논평, 내용과 문체에 대한 조언, 그리고 그녀 자신의 글을 더하여 이 책의 가치를 높여주었다. 나이가 더 들었을 때 나도 그녀처럼 되고 싶다. 많은 친구와 동료들이 이 책의 일부 혹은 모든 부분에 걸쳐 유용한 논평을 제공해 주었다. 그들 모두에게, 특히 데이비드 블랙, 제임스 한센, 조나단 루닌, 지오프 마시, 리처드 터코,
조지 워더릴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린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질문에 답해주신 제너럴 아토믹스사의 린넨 블루, 남캘리포니아 에디슨사의 존 블리슨, 미국 상무부의 제인 켈런과 제리 도나휴, 세계은행의 푸남 추한과 줄리 릭, 코넬 수의학연구소 생리학과의 피터 나다니엘즈, 버밍햄 엘레바마 대학교의 제임스 레이첼스, UN 식량농업기구의 부박 카투레, 미국 에너지자원부의 톰 웰치 등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코넬대학교 현대언어학과의 레슬리 라로코에게 감사드린다. 그는 공동의 적에 실린 퍼레이드 판본과 오고니 오크 판본을 비교해 주었다. 장클로우 앤 네비스 협회의 보트 장클로우와 신시아 카넬, 랜덤하우스 출판사의 앤 고도프, 해리스 에반스, 알베르트 비틀레, 캐시 로젠블룸, 마서 슈바르츠에게도 감사드린다. 특히 윌리엄 바넷에게 감사드린다. 그는 원고의 입력과 자료조사와 교정에서 정교한 능력을 발휘했을 뿐 아니라 작업의 여러 부분이 완성되는 단계마다 원고의 방향을 잡아주었다. 빌은 내가 심한 병으로 누워있을 때 이 모든 일을 혼자 수행했다. 그에게서 완벽한 신뢰를 느낀다는 것은 나의 축복이다. 코넬 대학교의 안드레아 바넷과 로렐 파커는 자료조사와 확인 과정에서 중요한 도움을 제공했다. 또한 애니의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카렌 고브레히트와 신디 비타도 유용한 도움을 주었다. 이 책의 모든 자료는 새로운 것이거나 새롭게 개정된 것이지만 몇몇 장의 주제는 이전에 퍼레이드에 수록된 것들이었다. 이 점에 대해, 그리고 여러 해 동안 한결같은 지원을 보내준 것에 대해 퍼레이드의 편집장 월터 앤더슨과 수석 편집위원 데이비드 커리어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몇몇 장의 몇몇 부분은 미국 물리학 저널과 포브스, FYI, 위기의 환경, 안토니 월바스트 편저, 워싱턴 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 출판부, 워싱턴의 환경보호국에서 행한 내 강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연합통신, 들어보라 역사 속의 위대한 연설을, 가열고 윌리엄 세파이어 편저, 뉴욕 W.W. 노턴 1992년에도 실려있다. 패트릭 맥도웰은 그의 그림을 본문 속에 사파로 싣는 것을 동의하는 관대함을 보여주었다. 나는 또한 카슨 프로덕션에 감사드린다. 그들은 나와 조니 카슨이 함께 찍은 사진을 싣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래픽 제작을 담당한 바바라 보이처에게, 11장의 그래프를 허락해 준 제임스 한센에게, 자궁 속의 태아를 연구한 후 작성한 훌륭한 그림들을 허락해 준 레나르트 닐슨에게 감사드린다.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고요. 마지막으로 칼 세이건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만 읽고 끝내도록 하죠. 칼 세이건에 대해서. 칼 세이건은 코넬 대학교의 데이비드 덩컨 천문학 및 우주과학 교수이자 행성연구소 소장이었다. 그는 미국의 우주 탐사 계획이 처음 수립될 때부터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1950년대 이후 나사의 고문직을 받아 아폴로 비행사들의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고, 마리너호, 바이킹호, 보이저호, 갈릴레오호의 탐사 계획 실험에 참여했다. 그는 금성이 높은 온도의 대기로 둘러싸이게 된 원인, 가로열고 강력한 온실효과 원인과 화성의 계절적 변화의 원인, 가로열고 바람에 날리는 먼지, 그리고 타이탄의 붉은 아지랑이의 정체,
그리고 복잡한 유기 분자들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했다. 훌륭한 연구 업적과 봉사로 그는 나사에서 수여하는 특별한 과학적 성과에 대한 훈장, 공훈 표창 2회, 아폴로 공로상을 수상했다. 소행성 2709 세이건은 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그는 또한 미국 우주항공협회의 존 F 케네디 우주항공상과 탐험가 협회 75주년 기념상, 소련 우주비행사 연맹의 콘스탄틴 치올코프스키 훈장, 미국 천문학회의 미수루스키상을 수상했다. 행성과학 발전에 대한 특별한 공로로 천문학과 생물학 분야의 뛰어난 과학자로서 세이건 박사는 행성의 대기, 행성의 지표, 지구의 역사, 우주 생물학 등의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오늘날 행성과학에 전념하고 있는 수많은 과학자들은 그의 제자이거나 동료들이다. 그는 또한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가 수여하는 최고의 상인 공공복지 훈장을 수상했다. 과학적 성과를 공공복지에 적용시킨 뛰어난 공로로 칼 세이건은 과학의 경위와 그 중요성을 대단히 성공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어려운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그의 능력이야말로 거대한 업적이다. 세이건 박사는 미국 천문학회의 행성과학분과 의장으로 미국 지구물리학연합의 행성학분과 의장으로 미국 과학진흥협회의 천문학분과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그는 12년 동안 행성 연구를 다루는 과학 전문 잡지 이카루스의 편집장을 역임했다. 그는 10만 명의 회원을 둔 우주 관련 단체 중에서 가장 큰 조직인 행성협회의 공동 설립자이자 의장이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제트 추진연구소의 특별 초빙 연구원이었다. 에덴의 용들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세이건 박사는 그 외에도 수많은 베스트셀러들을 남겼다. 그중 코스모스는 영어로 인쇄된 과학 서적들 중 제1의 판매 부수를 자랑했다. 이를 기초로 제작된 텔레비전 시리즈는 60개국에서 5억이 넘는 인구가 시청했으며 에미상과 피보디상을 수상했다. 그는 과학, 문화, 교육, 환경 보호에 대한 공로로 미국 각지의 대학으로부터 22차례 명예학위를 받았고 그 외에도 핵전쟁의 장기적인 결과에 대한 연구와 핵무기 경쟁을 경감시킨 공로로 수많은 상을 받았다. 그의 소설 콘택트는 영화로 제작되어 전세계에 상영되었다. 남아있는 가족으로는 20년 동안 공동작업을 한 아내 앤 드류안과 5명의 자녀 도리온, 제레미, 니콜라스, 샤샤, 샘, 그리고 손자 토니오가 있다. 예, 아주 열심히 사신 분이네요. 열심히, 그리고 건전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그리고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삶을, 타인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또 타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삶을, 한마디로 멋진 삶을 사신 분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예, 그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인지. 이 에필로그를 통해서 칼 세이건 박사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코스모스를 읽을 텐데요. 이런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읽는 코스모스가 앞으로 어떻게 저에게 다가올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과 또 이제 코스모스라는 길고 긴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필로그 편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아쉽지만 여기에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 에필로그 편을 감상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저는 잠시 쉬었다가 아직 아침 먹기가 좀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미디어북을 좀 더 하고 아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